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건물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안은 얼마나 안전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건물들의 그 숨겨진 안전 지킴이,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쉽고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네, 사실 화재라는 게 정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예고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갑자기죠. 그래서 법으로 이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소방안전관리 제도예요. 이게 단순히 불 났을 때 끄는 그걸 넘어서요. 애초에 불이 잘 안 나게 하고 또 혹시라도 불이 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핵심은 역시 예방이랑 대비 이 두 가지예요. 예방과 대비. 그럼 그 건물마다 이런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딱 계신다는 건가요? 약간 건물의 안전 주치의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법적으로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아파트 아니면 큰 상가나 사무실 건물 같은 곳들. 이런 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이군요. 네, 물론 건물의 용도나 크기,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 수준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방안전 전반을 다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네, 이분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매일 좀 더 안심하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책임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 한 9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다 나열하긴 좀 그렇고 네. 중요한 거 몇 개만 추려보면요. 일단 그 건물의 특성에 맞게 불이 안 나게, 또 불이 나도 사람들이 잘 대피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역할, 일종의 설계자 역할이죠. 아, 계획부터 세우는군요. 네. 그리고 소화기나 감지기,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항상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설관리자 역할도 하고요. 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이런 거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교육자 역할도 중요해요. 교육까지. 네.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작업 같은 거 할 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도록 감독하는 일도 하고요.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같은 탈출로 확보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와, 계획 세우고 시설 관리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진짜 건물의 안전 매니저네요. 그렇죠. 거의 멀티플레이어죠. 이런 시설들이 진짜 필요할 때 유사시에 제 역할을 딱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럼 그게 바로 그 자체 점검이라는 건가요? 가끔 건물에 안내문 붙던데 혹시 자동차 정기 검사 받듯이 건물도 안전 점검을 받는 건가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법에서 정한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마다 건물주나 관리자가 직접 스스로 우리 건물 소방시설 괜찮나, 제대로 작동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제도예요. 스스로요? 네, 소방서에서 점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고쳐놓는 거죠. 일종의 예방 점검인 셈이에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작동 점검이라고 해서 이건 말 그대로 기기들이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버튼 눌러서 소리 나나 보고 이런 거요. 아, 기본적인 거. 네, 다른 하나는 종합 점검인데 이건 좀 더 정밀하게 봐요. 법 기준에 다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종합 건강검진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종합검진. 그럼 작동 점검보다 훨씬 더 자세히 보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세부적으로 봅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고치는 게 핵심이군요. 와, 근데 만약에 이런 점검을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안전 규정을 어기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흔히 이제 벌금이랑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두 개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벌금이랑 과태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벌금은요, 좀 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거예요. 약간 형사처벌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형사처벌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화재 경보계가 자꾸 울려서 시끄럽다고 그냥 꺼버린다거나 아,
이런 건 정말 위급 상황에서 사람 목숨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이렇게 소방시설을 일부러 고의로 폐쇄하거나 기능을 못하게 차단하는 행위, 이거는 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주 무거운 처벌이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와, 진짜 세네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가요? 과태료는 그보다는 조금 경미한, 주로 행정적인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부과되는 제재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의무 위반,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 복도다 계단 같은 피난 통로에 막 물건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많이 보는데 복도에 자전거나 뭐 박스 같은 거요? 네, 그거 안 되거든요. 또 불이 나면 연기나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문이 있어요. 방화문이라고 하는데, 네, 방화문. 네, 그 방화문을 뭐 다치지 않게 말발굽 같은 걸로 고정해 둔다거나 아예 잠가버려서 사람들이 대피를 못하게 길을 막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아, 그런 것도요? 문 열려 있는 게 편하다고 그냥 고정해 놓는 경우도 봤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 그 복도에 물건 쌓아두는 거, 방화문 열어두는 거.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법 위반이고 위험한 행동이었군요. 매우 위험하죠. 실제로 그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기억나시나요? 아,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그때도 그 비상구가 막혀 있고 뭐 물건이 쌓여 있고 이래서 인명 피해가 훨씬 더 커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피난 시설을 막는 행위 자체도 과태료 대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만약에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서 이거 치우세요. 이 문 열어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치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명령을 안 따르면 네. 그럴 때는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단순한 불편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 안전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었네요. 그렇죠. 소방 안전 관리자분들의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하고 또 이런 법적인 장치들이 촘촘하게 있어서 관리가 되는 거군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세요. 최소한의 약속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안전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건물을 이용하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비상구는 어디 있더라? 소화기는 저기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네. 이렇게 한 번쯤 슬쩍 확인해보는 작은 관심. 그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전은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으니까요.